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 내놓는 안심 전환대출 상품, 내일 시중은행을 통해서 출시가 됩니다. 2%대 중반의 금리를 적용해 주니까요.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다 이용하면 좋겠지만요. 물량도 조건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월 5조 원 이내인데요. 빨리 줄 서지 않으면 금세 매진될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 등 주요 세계 기구들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환영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전 세계가 줄을 서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도 곧 공식적으로 줄을 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상급등하는 종목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절대 줄 서지 마세요. 한미약품과 SK브로드밴드 같은 종목들인데요. 주가가 확 들 만한 공시를 하기 전에 급등세를 보인 게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당국도 작전 가능성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줄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이달 말부터죠.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신속한 결제를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됐던 보안 프로그램 액티브엑스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보안 프로그램 없이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매출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요. 보안은 또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는지 우려가 되는데 잠시 후 2부에서 액티브엑스의 퇴출 이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안심 전환대출 상품을 내일 내놓게 됩니다. 출시 전부터 완전 판매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서민들은 정작 그림의 떡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3부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볼까요?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그동안 좀 승급폭에 달러다 좀 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거래소 시장이 2036.59, 마이너스 0.65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0.21, 640.2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오늘 역시 외국인들 매수세가 거셌는데요. 거래 시장에서 1,349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오히려 개인들이 이제 파는 모습을 보여서 1,138억 정도 팔았습니다. 기관은 한 439억 정도를 사서 소폭 순매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이 한 86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한 183억 정도 매도를 해서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 좀 순매수가 된 건가요? 소폭 순매수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 박스피를 만든 게 기관의 환매였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이제 박스에 갇히게 된 가장 큰 원인 자체는 이제 기관의 환매라고 보통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이 체력과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유동성이 많이 있지만 증권시장 유동성이 별로 적다 보니까 증권시장에는 주식이라든가 현물 주식 말고도 파생 쪽에서 보게 되면 ELS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쪽에 있어서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올라야만 이익을 보지만 오히려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는 하락에서 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 생기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파생 상품들이 주식시장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를 박스에 가둬놓는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을 위해서 뛰어나가는 가장 큰 제약이 그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탈피하려면 아무래도 시장으로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살까요? 외국인의 흐름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시장 자체가 지난 3, 4분기, 4, 4분기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근데 이런 어떤 기저효과 때문일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유가 같은 부분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올 1, 4분기 기업체 실적을 괜찮게 보게 만든 어떤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쪽에서 조기금리 인상 논 자체가 뒤로 좀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유럽은 돈을 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금들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에 있었던 대형주 쪽으로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증권업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 증권업 증시 활성화 자체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한가 폭 30%로 늘리는 자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증시 쪽에는 좀 긍정적인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아직 안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계속 기대감이죠. 예? 기대감이죠. 그런 게 나올 것이라는. 그렇군요. 예. 이제 정부는 하겠다고는 했는데 네. 날짜만 저렇게 뒤로 미뤄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냥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1.75%까지 내려갔는데 사실 주식시장하고 금리는 정반대의 어떤 성향을 가지거든요. 보통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지금 금리가 빠지게 되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분 자체도 이제 주식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갤럭시 S6 관련돼 가지고 잘 팔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부품주,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이런 쪽까지 이제 움직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눈에 띄고 있네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급락한 것은 오늘 열애설 때문인가요?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그 수지라는 연예인 자체가 이제 속해 있는 게 이제 미스 A라고 하는 네. 걸그룹인데 이 미스 A가 차지하는 게 JYP에서 상당히 컸던 모양이에요. 매출이 그러니까 크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예. 이제 다른 어떤 그룹들이 이끌어 왔었는데 지금 정책에 좀 들어갔잖아요. CC에 네. 들어가 있고 유일하게 활동하는 게 미스 A인데 그쪽에서의 열애설이 터졌다는 자체는 아무래도 뭐 젊은 층의 팬들이라든가 네. 광고주들한테는 별로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실망감. 예, 예.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정식 서명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협상이 타결된 건 이제 작년 11월이고요. 네. 오늘 지금 한 뉴질랜드 정상회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통상산업부 장관하고 그 뉴질랜드 통상장관하고 그러니까 정식 서명을 한 겁니다. 협상은 네. 작년 말에 끝났고요. 이번 FTA가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14번째 FTA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 수로 하면 예컨대 이제 EU 같은 경우는 하나의 FTA 협상이지만 그 안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 수로 계산을 하면은 총 52개국하고 FTA 협상이 타결이 됐고요. 발효된 거는 49개국, FTA 건수로는 11건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 우리나라 무역을 놓고 봤을 때 FTA가 협상이 끝난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 교역국의 한 75%, 74%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60% 정도는 이미 커버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는 FTA를 안 한 나라보다 한 나라, 또 FTA 적용이 되지 않는 교역보다 FTA가 적용이 되는 교역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렇네요. 그야말로 FTA 예.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FTA가 가져올 의미에 대해서는 새삼 설명을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이번 이제 한 뉴질랜드 FTA에서 조금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요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데 그 워킹 홀리데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워킹 홀리데이라는 거는 이제 일을 하면 그 나라에서 머물면서 일하면서 현지 문화를 접하는.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도 있습니다. 봤더니 정말로 허드렛 일만 하더라. 네. 이제 그런 지적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요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연간 뉴질랜드에 한 1,800명 정도의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인력을 3,000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으니까 그만큼 기회는 많아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한국어 강사라든가 태권도 강사 이렇게 그 독특한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문화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직종의 한 200명 정도를 3년 동안 뉴질랜드에 취업 비자 발급해주는, 그러니까 이걸 일시 고용 입국 대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허용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뉴질랜드하고 교육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인적 교류 부분에서의 몇 가지 기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뉴질랜드도 낙농 국가니까요. 네. 그 낙농품이라든지 혹시 쇠고기 같은 경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단계적으로는 이제 관세가 다 향후 7년인가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없애주는 걸로 돼 있는데 워낙 그 사실은 규모는 미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거는 승용차, 건설 중장비, 뭐 화물 자동차 이런 것들이고요. 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원자재, 목재, 낙농품 뭐 이런 건데 그 교육 규모가 연간 한 32억 달러.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많은 건 아니죠. 네. 오히려 이런 그 관세 무관세 이 부분보다도 그 인적인 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기회가 많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단시간 근로자 수가 많이 늘고 있는 것도 네. 우리 고용시장의 어려운 측면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당 근로시간이 몇 시간을 밑돌면은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분류할 때 네. 주당 18시간 정도를 밑도는 경우에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금 한 12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 네. 내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풀타임으로 일하는 그런 형태의 근로자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117만 명이었고요. 이게 사실은 IMF 이전만 하더라도 한 30만 명 남짓됐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굳이 성별을 따진다면은 여성이 74만 명, 남성이 43만 명,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직종을 보면은 아마 간병인들, 또 초등학교 돌봄교사, 돌봄교실 전담사,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뭐 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분명히 이것이 기회가 되는 건 측면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상당 부분은 자발적 파트타이머라기보다는 이 정말 풀타임으로 전일제로 일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루에 1-2시간, 2-3시간 일하는 이런 비자발적인 이런 파트타이머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예. 바로 이제 이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의 형태의 다양성보다는 고용의 질의 악화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늘리겠다고 하는 그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그 정규직과 비슷한 대우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잘 못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 네, 이게 좀 같아요. 섞여 있는데요. 네. 18시간 미만을 제가 이제 그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15시간 미만이 되면은 4대 보험이라든가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그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조차도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런 분들은 힘든 굉장히 악화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탕웨이도 당했다고 하는 피싱 사기. 예. 아니 정말 많은 돈을 당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피싱 사기를 당했더라도 범죄자가 다 돈을 못 꺼내 갈 만하게 빠른 시간에 신고를 하면은 네.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리 정신을 차려가지고 빨리 신고를 하면은 그만큼 예. 손해를 적게 본다는 얘기인데요. 그 지급정지 조치를 빨리 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 금융감독원이 지금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해가지고 그 계좌를 정지를 시키면은
환급금,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한 76%, 4분의 3 정도는 건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20분이 지나면은 이 환급률이 53%로 떨어지고요. 1시간이 지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36%, 2시간이 지나면은 돈을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건질 확률이 2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거 빨리 피싱이다라고 이렇게 빨리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피싱 이렇게 신문 지상이나 네.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런 거에 당할까? 아니 이 법원 직원이다, 검찰 네. 직원이다, 이런 거에 도대체 왜 속을까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 전화를 몇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아, 예. 물론 속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라는, 뭐랄까요, 이 판단 자체가 이 정지가 되는, 바로, 이거 사기다라고 느끼지 않고, 네.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이 되면은, 정말로 돈을, 계좌번호를 일러주고, 비밀번호를 일러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네. 않은 분들은 그만큼 걸려 들어갈 확률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유형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셔서 빨리 자각하시고 빨리 신고한 거, 안 당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예. 만에 하나 이런 사기를 당했으면 빨리 신고해서 빨리 계좌를 정지시키는 게 결국 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차원이 다른 TV LG OLED.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서 자연색 그대로 보여주는 TV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이달 말부터요, 보안 프로그램 액티브엑스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쇼핑할 때마다 계속 등장을 해서, 몇 번씩이고, 프로그램을 내려받기 해야지 돼서 번거롭게 해서 역직구도 못하게 한다라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꼭 집어서 낡은 규제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철폐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액티브엑스가 없어지면은 정부의 기대대로 천송이 코트 잘 팔리고요. 역직구가 활성화될까요?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됐던 보안 문제는 혹시라도 더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액티브엑스의 퇴출 이후 결제 시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찾아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초등학생 책가방 판매점에 나왔습니다. 좀 저렴한 게 어떤 거예요? 가격은 동일해요. 우리 차이는 38만 원이거든요. 근데 어떤 디자인이 좀 인기가 많아요? 가장 많이 해주시는 건 이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 밝은 색상, 레드 컬러나 핑크색 컬러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고, 이제 가끔은 이런 블랙이나 네이비 종류
학부모들이 많이 사가요? 학기 초에 좀 많이 판매가 되고요, 고객님. 보통 일본에서는 한 번 사시면 그러니까 6년 동안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4학년 되면 책가방을 많이 바꿔주시긴 하시는데 수명은 6년이에요, 고객님. 그 가방 보러 온 학부모하고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몇 학년이에요? 지금 2학년 됐어요. 얼마 정도 가방 예상하고 계세요? 글쎄 1학년 때는 좀 10만 원 내외? 2학년 되니까 아무래도 신학기니까 좀 새 것도 좀 사주고 싶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보니까 좋은 거를 많이 갖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 아이도 좀 더 괜찮은 걸 사줘야 하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 불러보러 나왔죠. 가격대가 대충 어땠어요? 40-50만 원대?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초등학생 가방인데 좀 너무 비싸진 않아요? 진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좋은 가방을 사줘야 따돌림은 안 당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실제로도 좀 그런가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가방이 넌 어디 브랜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쟤랑 놀지 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좀 가방을 사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또 사실 온 건 맞아요.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연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사라지는 액티브엑스, 문제도 함께 사라질까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액티브엑스 같은 낡은 규제라고 꼭 집어서 지적을 했던 것이 금융 규제였습니다. 액티브엑스. 그래서 철폐를 요구한 것이 올해 초였는데 정부가 드디어 이달 말부터 인터넷 결제 보안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가 전면 폐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26일부터는 새로운 방화벽 프로그램에 액티브엑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의견은 엇갈립니다. 드디어 이제 액티브엑스가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소비자들은 좀 편리하게 됐다라고 환영하는 쪽도 있지만은요.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비판도 없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건지 한번 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 원장이신 이동훈 교수와 함께 액티브엑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액티브엑스, 다들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시는 분이라면 다들 알고는 계실 텐데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액티브엑스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할 때 거기서 원래 지원이 안 되던 기능을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본다든지 대용량 파일을 올린다든지 할 때 원래 익스플로러에서 지원이 안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네.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자 PC에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액티브엑스입니다. 즉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편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필수 보안 프로그램이 됐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규제 철폐의 대상에서 가장 좀 우리에게 친근하면서도 일상적인 게 액티브엑스였고 대통령도 네네.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근데 액티브엑스가 이제 퇴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가장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제 액티브엑스를 설치할 때 네.
이제 사용자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겠습니까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창의입니다. 네. 저희 대부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를 누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사실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액티브엑스로 설치되는 건지 아니면 뭐 악성 코드나 뭐 개인 정보를 악의적으로 나가게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액티브엑스가 그동안 원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써왔던 이유는 뭘까요? 저희들이 이제 전자결제나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사실은, 그게, 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이제 가장 선행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래 내용을 이제 남이 보지 못하도록 감추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암호 기술인 시드를 쓰고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사실 이건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기능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이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액티브엑스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그렇지만은 불편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예, 불편도 했지만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사용한 액티브엑스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악성 코드나 뭐 개인 정보를 빼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설치되는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액티브엑스를 내려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안에 오히려 문제가 생겼던 경우 이런 것들은 뭐 조사한 수치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예가 많이 이제 종종 발표가 됐고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액티브엑스 안에 원래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범용 프로그램 아마 확장자가 EXE인 파일인 모양인데요. 네, 이게 맞습니다. 액티브엑스를 대신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누가 개발해서 누가 뿌려주는 건가요? 요것은 이제 사실 금융보안 쪽 주무부처에서 이제 사실은 이 정책을 펴서 사실은 이제 액티브엑스로 구동하던 보안 프로그램들을 의무적으로 몇 가지는 이제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서 의무화가 없어졌는데 이 의무화 대신에 사실은 이제 주무부처에서 이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포하게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금융회사에 접속했을 때 이 프로그램들이 초기에 이제 다 사용자 PC에 설치가 되도록 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인터넷 쇼핑하러 들어가면은 액티브엑스를 깔아라. 그래야지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탭이 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범용 프로그램을 카드사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쇼핑몰 들어가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아무런 것도 내려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맨 처음에 접속했을 때만 이 범용 프로그램이 깔리고요. 네. 그 다음부터 접속할 때는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시 깔리지 않습니다. 상주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엑스는 이제 매번 접속할 때마다 이제 동의를 얻고 이제 깔리는 그런 형태지만 범용 프로그램은 이제 한번 깔리면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있었던 기능이잖아요. 네. 예, 구글 크롬이나 애플 사파리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건 그냥 자유롭게 호환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범용 프로그램에 범용이란 말이 그래서 붙였습니다. 네. 이것이 깔리면 사실은 이제 특정 웹브라우저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요, 교수님. 네네. 이 범용 프로그램은 안전한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보는 분마다 관점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액티브엑스는 깔 때 그 창을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동의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범용 프로그램인 EXE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깔리는군요. 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뭐 왕창 내려와서 깔리는 과정들이 보이긴 하는데, 네. 근데 초기에만 보이고, 액티브엑스는 매번 접속할 때마다 보였는데, 초기에만 깔리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실행됩니다. 그래서, 전혀 사용자들이, 한번 깔아놓으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사용자 PC에서 돌고, 동의 절차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의사도 사실은 표명할 수 없고, 예. 그리고, 사실은 뭐 기능상으로는, 모든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기능상으로는 액티브엑스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웹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교수님 설명은 제가 드린 질문에서 그냥 액티브엑스와 다른 점이 아니라 비슷한 점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러면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만약에 액티브엑스가 문제가 생긴 경우는 기존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쪽만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모든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업데이트도 사실은 범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됩니다. 어떤 동의 절차를 안 걷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사실은 사용자 모르게 원래 의도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그 파급 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이 생겼을 때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은 안전성에 있어서 더 취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안전성 이제 그것을 깔 때 철저한 검증만 있다면 편의성은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에는 이제 한 특정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문제가 생겼지만 이건 모든 웹브라우저에 동일하게 이제 취약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은 누가 해야 되나요? 우리가 쓰는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죠. 네,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고 EX라는 것이 이제 보시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바이너리들의 조합입니다. 사실 실행화이기 때문에 전문가도 사실 그 안에 내용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배포될 때 과연 주무부처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원래 이 의도한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신뢰 있게 깔리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사실은 이제 액티브엑스를 빨리 걷어내느라고 이런 작업들이 좀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 범용 프로그램을 액티브 Y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거의 기능도 똑같고, 심지어는 이제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액티브엑스에 깔리는지 안 깔리는지를 동의하고 인지하고 할 수 있었는데 이건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차피 이건 액티브엑스나 EXE나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EXE 경우에 범용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원래 의도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나쁜 짓을 하는 악성 코드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이제 급한 게 아니라 실행한 뒤에 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안전한가를 철저히 생각하는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주무부처와 당국이 되겠네요. 네네네. 주무부처가 이제 사실은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사실은 코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가들이나 개발자들이 모여서 이것이 진짜 맞게 개발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맞게 개발돼도 사실은 설치하는 과정이 얼마나 신뢰 있는 과정으로 설치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편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겠지만은요. 보안의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인지를 하게 되네요. 어쨌든 액티브X가 액티브 Y는 되지 않도록 해야지 될 텐데 약간 좀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인 이동훈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지금 환율 전쟁, 통화 전쟁 하는데요. 네네. 위안화 값은 왜 오르는 거죠? 일단 이제 중국 환율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중국은 정부가 고시를 하죠. 고시 환율을 매겨놓고요. 그리고 하루에 그 안에서 그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중국 정부가 환율을 움직일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중국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정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위안화 가치를 올려가지고 과거의 중국과는 좀 다르다. 이게 과연 왜 이러는 거냐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했던 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기 위한 그러니까 셀 차이나를 막기 위해서 환율을 좀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중국에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호를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수출로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에서 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서 일단 금융위기나 또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올해 이제 2월까지 그 외국 자본이 한 169조 원 정도, 그러니까 $1,500 정도 이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기 시작했고 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그 중국이 좀 손을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세계적인 통화 전쟁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게 다 중앙은행 총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세들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2인자들에 주목하라 이런 또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인도,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을 좀 들 수 있는데요. 일단 인도부터 좀 보면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취임하면서 인도의 이제 모디노믹스라고 해서 이제 친기업 성장 위주의 정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모디 총리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어떤 그 논리와 정책을 집행하는 그 주도하는 사람은 아룬 자이틀리라고 하는 재무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자이틀리가 주도한 이 모디노믹스 효과를 보면 그 인도가 앞으로 이제 중국보다 더 성장률이 좋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고요. 올해 인도 성장률이 7.7%, 내년엔 8.0%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성장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인도는 이거보다 좀 더 성장률이 좋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진핑 리커창 이렇게 주석과 총리가 있는데
정치나 외교는 이제 시진핑이 맡고 있고 경제는 리커창 총리가 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여기 숨은 실세는 그 류허 부석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경제 책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중국에 요즘 많이 도는 말이 신창타이라고 하는 그 뉴노멀인데 그렇죠. 예, 이 말을 이제 그 설계한 사람이 류허 부석이라고 하고요. 이 류허 부석이는 시진핑이랑 중학교 동창으로 좀 알려져 있고 그만큼 신임이 높기 때문에 숨은 이인자, 숨은 실세 이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를 이제 아베 총리가 좀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위에 이제 경제 교사라고 하는 하마다 고이치 여일대 명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을 풀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일본 경제 부흥을 이끌어라 이런 논리를 이제 이 하마다 교수가 이제 제공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아시아 국가들을 이제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유럽에서도 이제 메르켈 총리 그 뒤에는 그 볼프강 쇼이블레라고 하는 그 독일 재무장관이 있는데 아주 강하게 생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제 정책을 좀 총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는 2인자가 따로 없나요? 그렇군요. 지금 또 그 아시아의 그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 뭐 참여 가지고 지금 전세가 뜨겁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다가 또 중국이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보아오 포럼을 또 개최를 하더라고요. 네네. 계속 중국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 정책, 외교 이슈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보아오 포럼에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여해서 개막 기조연설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경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그런 기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기대가 큰데요. 사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 포럼에 이제 2번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취임하기 전에 한 2010년에 한번 참석을 했고 2013년에 한번 이제 참석을 이제 했었는데 올해 이제 2년 만에 다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그 AIIB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1대1로라는 그 두 가지 이제 핵심 그 정책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얘기를 할 거냐. 특히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이 국제개발은행 AII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이제 미국을 이제 좀 의식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청사진을 제시할지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이 가고요. 또 1대1로라는 거는 이제 그 육상, 해상 실크로드라고 해서, 이제 미국 대륙을 이제 제외하고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이렇게 이어서 어떤 그 하나의 경제 외교적인 그 라인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것도 구체적인 좀 그림이 이번 연설에서 나오지 않겠냐 그런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경제적으로만 보려고 해도 정치 외교적으로도 계속 그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을 제외하고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 세계를 다 외교적인 표현으로는 좀 제외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청취자들한테 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미국도 이제 최근에는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런 좀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도 보면은 미국 그 고위 당국자들이 이제 나와서 AIIB와 그다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 또 ADB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부의 뭐 고위 관계자 실명을 가지고 얘기가 된 것은 아니죠? 실명이 좀 나왔기는 한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미국도 어쨌든 AIIB를 견제만 할 것은 아니고 같이 협업을 하는 방법을 좀 도모를 해보겠다는 거군요. 네, 그런 의지를 좀 보였다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어떻게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이 중국이 주도하는 이 국제기구와 좀 서로 돕는 모양새를 좀 취함으로써 네. 좀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 중국이 주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 이런 인상을 좀 불식을 좀 시켜고 네. 또 나중에 또 상황이 바뀌어서 미국이 이 AIIB에 가입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염두에 두고 좀 다목적 보석으로 좀 그런 네. 얘기를 흘리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아하,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어디에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생생경제 3부에서는 안심 전환대출 상품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겠고요.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밀레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밀레 4대 걸작선,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전 관람권,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온라인 수강권인데요. 좀 전에 인터뷰했던 앞으로 인터넷 결제 시 액티브엑스가 없어지면 문제는 없을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액티브엑스가 없어지면 문제는 없을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